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일정하게 흐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험한 그 순간들, 위험할 때 모든 것이 슬로모션처럼 보였던 기억,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시간이 날아가듯 사라졌던 경험들이 만약 착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뇌가 실제로 시공간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면요. 시간이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뇌가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그러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의식적으로 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몰입과 창조의 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플래너를 사고 시간표를 짜고 알람을 맞춥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상하게도 시간은 여전히 부족하고 하루는 순식간에 지나가며 중요한 순간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려고 하지만 정작 시간을 인식하는 뇌의 메커니즘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교통사고가 날 뻔한 순간, 당신은 주변의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놀란 적도 있겠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시계의 시간과 뇌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뇌는 시계가 아니라 영화 편집실과 같아요. 중요한 장면은 슬로모션으로 늘려서 보여주고 지루한 장면은 빨리 감기로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편집 능력이 자동으로만 작동한다고 생각해요. 위기 상황에서만,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난다고 믿죠. 예를 들어 첫 키스의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매일 출퇴근하는 시간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당신은 오늘 하루 중 정말로 살아있다고 느낀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둘째,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느낄 때와 느리게 갔다고 느낄 때의 차이가 무엇이었나요? 셋째, 만약 이 차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시간의 비밀에 한 발짝 다가선 것입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이렇게 말했죠. 의식은 시간을 창조한다. 시간이 의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 보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인가요? 아니면 더 풍부한 시간인가요? 24시간이 48시간이 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린 시절 여름방학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을까요? 지금의 1년은 왜 순식간에 지나갈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핵심 진리에 도달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성공해야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은퇴해야, 자유로워져야 비로소 시간을 즐길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시간을 다르게 경험하는 능력이 먼저이고 그 결과로 삶의 질과 성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시간의 풍부함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일리아 프리고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 것이다. 당신의 뇌가 매 순간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죠. 가장 빠른 방법은 의식의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계를 보는 게 아니라 순간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을 듣는 동안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 사이에 짧은 정지를 느껴보세요. 벌써 시간의 질감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나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시계에 맞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완전히 현재에 있어 보세요. 커피를 마실 때, 걸을 때, 심지어 양치질을 할 때도 그 순간의 모든 감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뇌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를 집중하면 뇌의 시간 처리 영역이 변화한다.
더 많은 순간이 의식에 포착되고 시간은 늘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처음엔 잘 됐는데 며칠 지나니 다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요. 명상도 해보고 마음 챙김도 시도했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시계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소연하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시간과 일상의 시간을 구분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뇌의 작용입니다. 뇌는 익숙한 것은 빨리 넘기고 새로운 것만 자세히 기록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이 고리를 깨지 않으면 평생 시간에 쫓기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을 새롭게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매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의식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 있는가?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30초 동안 핸드폰을 보는 대신 주변의 소리, 빛, 공기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보는 대신 음식의 맛, 질감, 온도를 온전히 경험해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의식이 미래의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로 빠져나갔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부드럽게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또 내일 회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렸을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지금 여기로 돌아오자.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당신은 시간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이 쌓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경가소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뇌가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능력이죠.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계속하면 뇌의 시간 인식 회로가 실제로 바뀝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렇게 말했죠. 몰입 상태에서는 자아와 시간이 사라진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가장 충만한 시간을 경험한다. 더 이상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같은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공허할까요? 같은 명상을 하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그 차이는 결코 기법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차이는 존재의 밀도에 있어요. 한 사람은 산책하면서도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고 바람의 촉감을 즐기며 햇빛의 따뜻함을 만끽합니다. 다른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 생각하며 걷죠. 한 사람은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눈빛, 목소리의 떨림, 침묵 사이의 의미까지 포착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음에 할 말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짜로 살아있는가?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는가? 내 삶의 밀도는 얼마나 촘촘한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깨어날 기회입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결국 핵심은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순간을 깊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신호가 옵니다. 갑자기 하늘의 색깔이 더 선명해 보이거나 평소에 듣지 못했던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 신호는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조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론가 빨리 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곧 이어 충만함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이상 낭비가 아니라 쉼표처럼 느껴집니다. 줄을 서서 기다릴 때도 짜증 대신 주변을 관찰하는 재미를 발견하게 되죠. 이러한 순간에는 묘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이 제때 이루어진다는 신뢰가 생기죠.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 상태를 현존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존 속에서는 시간이 환상이 된다. 오직 영원한 지금만이 있을 뿐이다. 이 상태에 이르면 당신은 더 이상 시간을 간절하게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 안에 있다는 것을요. 이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이런 순간적인 경험을 잠깐이 아니라 삶의 기본값으로 만드는 것이죠.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자유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시간 닷치 만들기입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1분씩 멈춰 서세요. 아침 9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정해놓고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멈춰서 숨을 쉬고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의 나로 살기입니다. 당신이 이미 시간의 주인이 되었다면 오늘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급하게 먹을까요? 천천히 음미할까요? 멀티태스킹을 할까요? 한 가지에 집중할까요? 스마트폰을 스크롤할까요? 창밖을 바라볼까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시간이 풍부한 나처럼 행동해 보세요. 그게 씨앗이 되어 전체 삶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리마인더 설정하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에 묻혀 쉽게 잊어버리니까요. 핸드폰에 지금 어디에 있니? 라는 알림을 설정하세요. 컴퓨터 화면에 이 순간이 전부다 라는 메모를 붙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줄 아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들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내 삶의 일부다. 서두른다고 더 많이 사는 건 아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많아진 게 아니라 시간의 질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더 이상 시계를 확인하지 않아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로 현재에 머물게 되죠. 뇌과학적으로 이것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변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뇌의 기본 설정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춤추는 것이라는 걸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제 바뀝니다. 어떻게 시간을 더 가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 순간을 더 깊이 살까로 바뀌는 거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시간의 창조자입니다.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경험의 밀도를 높이며 삶의 질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선택하세요. 이 영상이 끝나고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건가요? 아니면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음미할 건가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당신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